인간이 고통받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죽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때를 두려워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간이므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1930년대 후반 미국 대공황 시대에 땅과 일자리를 잃어버린 미국인들이 어떻게 그 고단한 삶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고전 분노의 포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쓴 노벨상 수상작가 존 스타인백은 1902년에 미국 서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소년 시절부터 마을의 설탕 공장이나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동자들의 빈곤하고 절망적인 삶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자신의 문학으로 가져와 사회 현상을 고발하는 노동문학, 고발문학의 대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는 대공황이 끝나가던 1939년에 30대 후반의 나이로 분노의 포도를 발표했는데 이 책은 힘겨운 대공황의 시대를 헤쳐온 대중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 스타인백은 경제대공황과 자연재해를 만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일자리가 있는 서부로 이동해야 했던 한 대가족의 비극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통해 인간과 가족이 땅이라는 정직한 삶의 터전을 떠나 실체도 없는 변덕스러운 자본의 노예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 역시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피폐한 삶 속에서도 인간이 부당함에 대항하는 분노와 용기, 그리고 그 분노와 용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법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동문학의 고전을 만나기 위해 지금부터 몇 년째 가뭄과 모래바람으로 황폐해진 1930년대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로 가보시겠습니다. 술김에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을 살인한 죄로 감옥에서 4년을 보낸 톰은 이제 막 가석방되어 가족들이 사는 오클라호마의 농가를 향합니다. 톰의 가족은 대다수의 이웃들이 그렇듯 대대로 오클라호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소작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톰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오클라호마 땅은 몇 년간 불어닥친 모래바람으로 황폐해져 있었고 은행에게 빚을 져가며 땅을 소유하던 지주들은 은행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파산한 지주들의 땅을 사들인 은행과 기업들은 트랙터로 황폐해진 마을 땅을 무자비하게 갈아엎으며 소작인 가족들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트랙터를 가져온 지주의 대리인들은 땅에서 쫓겨나게 된 소작인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은행이나 회사는 공기를 호흡하지도 않고 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그놈들은 이윤이 있어야 숨을 쉰단 말입니다. 밥 대신 이자를 먹고 살죠. 공기가 없거나 고기가 없을 때 당신들이 죽는 것처럼 그놈들도 이윤을 얻지 못하면 죽어요. 톰의 집도 텅 빈 폐허로 변해 있었고 톰의 가족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등지고 오렌지와 복숭아를 따는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서부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톰도 서부를 향해 가는 가족의 대장정에 합류합니다. 톰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스타인백은 비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가족의 중심은 가족들에게 음식과 커피와 평온함을 내어주며 가족을 결집시키는 어머니임을 강조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그것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가족의 요새며 그 요새는 결코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고통과 두려움을 인정하면 톰 영감과 자식들도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런 감정을 부정하는 법을 연습해왔다. 어머니는 자신이 흔들리면 가족도 흔들리고 자신이 심하게 동요하거나 절망에 빠지면 가족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6명이 겨우 탈 수 있는 트럭에 12명의 대식구가 세간을 산더미처럼 싣고 흙먼지 속에서 2,000마일이 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길에서 만난 마을의 전직 신부 K씨도 톰의 가족을 끼어 서부로 향합니다. 서부를 향해 가는 66번 도로 위에는 톰의 가족처럼 농사지을 땅을 잃고 서부 농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25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작가 스타인백은 길 위의 사람들 간의 연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슬픔과 근심과 패배로 가득 찬 곳에서 왔으므로, 모두들 실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었으므로 서로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려주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새로운 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기도 했다. 저녁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가족이 한 가족이 되고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고향을 잃어버린 슬픔은 모두의 슬픔이 되고 서부에서 황금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꿈도 모두의 꿈이 되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톰의 대가족은 급격히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자마자 급격히 시름시름 앓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차례로 세상을 떠나 길 위에 묻어야 했습니다. 또 톰의 형은 가족을 이탈해 홀로 강가에서 살아가겠다며 어느 날 홀연히 가족의 곁을 떠나버리고, 임신한 톰의 여동생 로저샨의 남편도 기술을 배우겠다며 임신한 부인을 버려둔 채 떠나버립니다. 톰의 남동생 엘도 수시로 가족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떠난 아버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앞날에 대한 수심에 사로잡혀 아무런 의사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허울뿐인 가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경제공동체로 뭉치던 가족이 산업화 환경 속에서 집과 터전과 일자리를 잃은 채 얼마나 급격히 와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족들은 험준한 산맥과 뜨거운 사막을 지나 드디어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계곡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에서 온 톰의 가족과 이주자들을 맞아준 것은 이주자들의 야영지를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내쫓는 사나운 보안관들이었습니다. 이 보안관들은 캘리포니아의 넓은 땅을 소유한 토지회사와 지주연맹에서 고용한 사람들로, 이 이주자들이 서부 땅에 정착해서 서부의 풍요로운 땅과 부를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던 것입니다. 서부의 광활한 농장에서는 오렌지와 포도와 자두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이 땅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과 일자리를 주는 땅이 아닌 철저히 적은 노동력으로 전 세계로 팔려나갈 이윤집약적인 채소와 과일을 만들어내는 땅일 뿐이었습니다. 땅은 더욱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고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20만 명의 일주자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개미떼처럼 허둥지둥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집 나르는 일이든 과일 따는 일이든 어떤 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천막통에서 만난 한 남자는 캘리포니아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복숭아 따는 계절이 오면 과수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방에 전단지를 뿌려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3,000명인데 실제로는 6,000명이 몰려오죠. 과수원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품삯으로 사람들을 골라 쓸 수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톰이 왜 사람들이 단결해서 복숭아를 썩게 내버려두지 않았냐고, 그러면 임금이 오를 수도 있지 않았냐고 묻자 그 남자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죄다 지주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톰에게 얘기를 들려주던 이 남자는 이주자들을 선동하는 빨갱이로 낙인 찍혀 보안관에게 연행되려 합니다.
곁에 있던 톰은 남자의 탈출을 돕는 와중에 보안관을 때려 쓰러뜨리고 맙니다. 톰은 가석방 상태여서 경찰에 연행되면 꼼짝없이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가야 했는데 톰의 가족을 따라온 케이시 신부는 자신이 톰의 폭행죄를 뒤집어쓰고 보안관들에게 연행됩니다. 열악한 야영지와 농장을 전전하던 톰의 가족들은 일꾼을 구하는 북부의 한 복숭아 농장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한 가족당 땀과 기름 냄새가 뒤덮인 지저분한 방을 내줬고 복숭아 한 상자에 5센트씩을 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가 조금이라도 멍들고 상처나면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매달려 해질 때까지 복숭아 20상자를 따도 겨우 1달러밖에 벌 수 없었습니다. 농장 내 매장의 물가는 터무니없이 비싸서 가족들은 하루 종일 번 1달러를 빵과 커피와 고기 약간을 사서 한 끼 식사를 장만하는데 다 써야 했습니다. 한편 밤에 농장 주변을 살피던 톰은 도로 옆 협곡에 있는 한 천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보안관들에게 연행됐던 케이시 신부를 제외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마구 깎으려는 지주들과 토지회사에 맞서 노동자들에게 다 같이 지주들의 임금 담합에 맞서자고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 무리의 사람들이 파업을 선동하는 케이시 무리를 쫓아내려고 곡괭이 자루를 들고 천막으로 찾아왔고 케이시는 끝내 곡괭이 자루에 머리가 박살나서 톰 앞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에 분노한 톰은 케이시를 죽인 사람을 몽둥이로 내쳐 죽이게 되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간신히 도망쳐 다시 가족들이 있는 농장 안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태를 파악한 톰의 가족들은 톰을 매트리스에 돌돌 말아 숨겨 간신히 농장을 탈출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있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 직감한 톰은 계속해서 자신을 숨기려는 어머니에게 곧 작별을 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케이시가 그랬듯 지주들의 부당한 임금 담합에 힘을 합쳐 대항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닐 거라고 말합니다. 톰은 불의와 부당함 앞에 분노할 줄 아는 용기, 맞서 싸우려는 용기를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톰을 보고 싶을 때 어디서 찾아야 하냐고 묻자 톰은 답합니다. 저는 사방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를 보시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고 싸움을 벌이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러댈 때도 제가 있을 테고. 톰을 떠나보낸 가족이 남은 농장에 몇 날 며칠 쉴 새 없이 비가 내리고 톰의 여동생 로저샤는 둑이 무너져 내리는 날 진통을 시작해 아이를 사산하고 맙니다. 가족들은 고속도로 위에서 간신히 비를 피할 수 있는 헛간을 발견하는데 이곳에는 50살쯤 된 남자와 어린 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병든 아버지가 엿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순간 로저샨과 어머니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로저샤는 죽어가는 남자에게 자신의 젖을 물립니다. 자연재해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삶은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약자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일으키며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다지고 있던 것입니다. 소설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 작품은 비극을 그리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은 결국 사람들 안에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대에 있다고 말해주는 희망적인 작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인간적인 상황이 닥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가족애나 연민 등 인간적인 것에 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제목인 분노의 포도에도 등장하듯 부당함에 함께 분노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줄 모른다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겠죠.
그럼 오늘 고전 책방문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